정의원의 그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난주에 김수인 평론가가 홍준표 아니라 홍줬다 뺏는 표다. 그 표는 민주당 표입니다. 줬다가 뺏는 표지 홍준표가 아닙니다. 어쨌든 격차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수에서는 지금 거의 한 자릿수 격차로 좁혀졌는데 윤 후보와 홍 후보의 지지율이 이 홍 후보의 상승세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홍 줬다 뺏는 표. 예. 네, 이게 상승세가 아니에요.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KSOI에서 TBS 의뢰받고 27일부터 28일까지 여기에 잘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지목한 사람이 52.2%, 홍준표 18.3%, 유승민 7.8%예요. 그리고 국민의당 뭐 여기는 샘플이 좀 작긴 하겠지만 조금 더 중도 확장성을 볼 수 있는 국민의당만 봐도 윤석열 42.1%, 홍준표 20.0%, 유승민 4.9%예요. 정의당에서는 윤석열 12.9%, 홍준표 16.5%, 유승민 18.0%예요. 유승민이 조금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뭐 굳세어라 유승민 뭐 이런 거 한 적도 있고 심상정 후보가 그래도 쟤는 합리적 보수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반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정의당 지지자들도 유승민 찍진 않겠죠. 하지만 제가 제일 낫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홍준표가 그러면 어디서 점수를 따고 있느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4.2%입니다. 홍준표 26.4%. 민주당 지지자 4명 중에 1명이 홍준표가 제일 좋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승민 18.4%. 그리고 열린민주당 가면 윤석열 9.9%, 32.6%가 홍준표를 지목했습니다. 열린민주당 지지자 3명 중에 1명이 그리고 유승민 9.9%.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결국에 그냥 민주당 지지층에서 계속 표 올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기사에 보니까 홍준표가 호남뿐만 아니라 TK나 50대에서도 적합도가 올라왔다고 하는데 TK나 50대에는 민주당 지지자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윤석열 너무 짜증나고 그리고 홍준표는 웃기기도 하고 그렇게 세지 않다 이러면 홍준표를 누르는 거죠. 그 상태에서. 어쨌든 역선택이다. 그러니까 역선택이란 말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역선택을 좁게 정의하면 일부러 경쟁력이 낮은 후보를 지목하는 게 역선택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여론조사에서 소수다, 극소수다라는 게 전문가들이 일치된 견해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부러 찍었든 말든 간에 어차피 찍지 않을 후보에 대해서 호감을 표시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역선택이 아니라 약간 공선택이다. 허공선택이다. 그렇죠. 네. 오 좋다 그거 공선택 좋습니다. 공선택. 네.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에 그 김민하 평론가가 잠깐 홍풍이 불고 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홍준표 지지자들이 김민하 평론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역전은 시작됐습니다. 네, 추석 전에 골든 크로스를 달성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선택이고 뭐고 저는 이제 그거 뭐 맨날 뭐 얘기하는데 간단한 거예요. 여당 지지자들한테 이재명, 이낙연, 홍준표, 윤석열 중에 누구 지지할 거냐 물어보면 당연히 민주당 소속 후보를 선택하겠죠. 근데 여당 지지자한테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등등 중에 누구 지지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누군가 찍어야겠는데 윤석열은 내가 못 찍겠으니까 홍준표나 유승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뻔한 거고 이게 다 뭘 싫어해서 찍는 이제 표들인데 근데 원래 정치가 그렇죠. 뭐 그럼 윤석열은 뭐 윤석열이 너무 좋아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찍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너무 싫다 이거 가지고 찍는 거지. 이제 그런 원리인데 지금 상황에서 홍준표 의원이 민주당 지지자들, 여권 지지자들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아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다. 이건 이제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또 가져오는 부수적인 효과가 지지율이 어느 정도 그래도 나오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조금 그래도 홍준표한테 좀 해볼까 싶은 부분도 있어요. 이쪽에 밴드웨건이 분명히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만들어준 홍준표의 밴드웨건의 첫 번째 있고 언더독. 지지율이 올라가서 올라간 지지율이 있다. 올라갔기 때문에 더 올라간 지지율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이런 효과가 있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전 총장하고 자꾸 싸우고 이 대립구도였고 계속 윤석열 전 총장하고 기존의 당조직하고의 어떤 분열이나 어떤 갈등 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강조가 됐잖아요. 오늘날까지 계속 오면서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좀 극성스러운 사람들 중에는 윤석열 불가론이 원래도 좀 소극적이었지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불가론의 정도가 커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되는 거 반대합니다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이게 좀 반대까지 가서 이 윤석열 말고 홍준표를 내가 그러면 이번에 지지한다고 얘기해봐야겠다. 이 마음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추정인데
이준석 대표를 매우 따르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안 되니까 이 홍준표 지지한다고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좀 모여가지고 이 지지율이 좀 이렇게 된 측면들이 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선이라는 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지지층 대다수가 윤석열 전 총장 지지하는 상황에서 뭐 그게 뒤집히겠습니까? 뒤집히지는 않는다고 보고 윤석열 전 총장은 좀 자신감 있게 좀 행동을 하기 바랍니다. 뭡니까 이게 맨날? 어쨌든 홍준표 의원이 지금 기세 등등해요. 대역전을 하는 이런 그림 가능합니까?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홍 줬다가 뺏으려고 하는데 내가 덥석 잡아버릴 거예요. 문제는 TV 토론 잘한다고 이제 표심이 바뀌냐 이 문제인데, 북구 경북의 전통적 국민의힘 지지층 이쪽에서 소문이 날 수 있어요. 홍찍명, 홍준표 찍으면 이재명 된다. 이쪽 사람들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밀 거거든요. 사실 이회창 씨 같은 경우도 TK 전통 보수층이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밀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뛰어난 것 같으니까, 제일 표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그 점에서 저는 홍준표 의원이 결국에는 좀 그걸 빠져나오지는 못할 거다. 본선 경쟁력의 한계 이 부분. 김민하 평론가 마지막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시작됐다. 네, 홍풍 레드 크로스가 된다. 근데 이제 홍준표의 능력은 상수니까, 그러면 홍준표의 토론 능력이든지 이미지든지 그건 상수니까,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이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뭐 둘의 저 최선의 승부를 하려면, 그러려면 지금처럼 계속 자꾸 뭐 숨고 자꾸 소극적으로 자꾸 행보하고 뒤죽박죽 세계관을 막 내보이면서 떨어진 자신감을 제가 볼 때는 회복해야 되고, 전국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게 토론을 통해서 드러나면 제가 볼 때는 홍준표가 뭘 하든 뭐 큰 뭐 저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당 투자들의 이런 충청 공략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망? 충청권의 이재명 득표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게 나올 거라고 봐요. 충청권의 나름대로 이낙연 쪽이나 정세균 쪽도 지지 의원들이 있고 조직력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이낙연, 정세균의 득표율이 좀 높게 나온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재명의 1차 득표 결과는 45에서 50% 사이로 보고 있거든요. 그 뭐 아무 근거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충청에서는 그렇다면 45보다 밑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한 40% 정도 나오지 않을까.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두 개예요. 정세균이 1등 한다와 이재명이 거의 막 60% 나온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과반 이상의 득표로 앞으로 결선은 없다 이것을 예고한다.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김수현 평론가는 왜 전국 평균보다 이재명 지사가 충청에서 좀 덜 나올 거라고 보고 계세요? 이게 경선 결과 예측이 정말 힘든 게 여론조사 경선이 아니잖아요. 선거인단에 응모를 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라서 조직력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좀 더 영향을 더 끼칩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의 대중성, 인기 이런 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이낙연 대표라든지 정세균 전 총리 이쪽도 지역 조직들이 쭉 있는 거고, 그래서 조직력에서 좀 이재명 지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지율이 전국 평균보다는 낮게 나올 거다라고 보고, 이낙연, 정세균이 어느 정도 선전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과반 득표를 예고할 거라고 보신 김민하 평론가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여론조사랑 뭐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아무래도 또 민주당 지지층의 주된 의사가 많이 반영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재명 지사 쪽으로 상당히 여론이 기울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뭐 그런 점에서 50을 넘길 수도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9월 12일 결과가 딱 나오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세론이 굳혀지는 방향으로 수렴이 될까요? 아니면 서울, 이제 경기 뭐 이런 쪽 이제 큰 선거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얘기대로 하면 첫 번째로 이제 그 공개되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이재명 지사에 유리한 거고, 이제 결선은 거의 없다를 예고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쏠림 현상이 있겠죠, 이재명 지사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서 이후에 이제 뭐 호남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더 수도권에 가기 전까지 쭉 이제 투표 흐름들이 아무래도 질에 이제 좀 초반에 다른 후보들을 지지하는 흐름들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 지사 쪽으로 좀 많이 쏠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아있는 경선 일정들을 보면 이재명이 결선 투표 없이 이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이 나올 여지가 당분간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9월 11일이 대구 경북이거든요. 대구 경북하면은 이재명 고향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또 대구 경북의 분위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아는 쪽 민주당 인사들만 해도 이낙연 지지하고 캠프로 들어간 사람들 꽤 있어요. 조직력으로 막 땡겨가는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강원은 뭐 비중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광주 전남 9월 25일, 9월 26일 전북 이렇게 되거든요. 호남 지역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동안은 9월 달까지는 적어도 이재명의 결선 투표로 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전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일정에서 이재명 지사 측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충청권이 이제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게, 충청권하고 그 다음에 요 대구, 경북, 강원까지 포함해서 9월 12일 날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되잖아요. 광주 전남 사람들은 이 투표 결과를 보고 판단할 거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경선할 때도 광주에 뭐 전략적 선택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거고, 특히 호남의 표심이라는 것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대세가 형성됐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제 1차 투표 결과가 중요하다고 믿는 구석이 있어서 광주 전남 여론 이런 거는 아마 요것에 따라갈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없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확실히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이전에는 약간 호남에서 기대한 것보다는 좀 부진했는데 최근엔 약간 올라왔어요. 그래도 호남에서 여론조사가 더. 그래서 또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인 거는 또 분명하죠. 맛밤은 공주 맛밤이 역시 맛밤 충청남도의 마켓 한이 아냐니. 저는 마켓 한이의 부하입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은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